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목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호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또 오늘 수도까지 높아서 덥지근하겠습니다. 오늘 원주 지역의 한낮 기온 32도로 어제와 같이 덥겠고요. 또 그 밖의 지역도 체감온도 33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내륙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소나기량 5에서 많게는 60mm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야겠고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횡성 군용기 소음 피해 또 스모크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성분 조사조차도 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가 독거노인들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원주 지역에 다문화 가정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오늘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17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이 강원도 내 평균 휘발유 경유 가격이 5주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2주차인 지난 6일부터 10일 강원도 내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699.33원으로 일주일 전보다 55.43원이 올랐습니다. 또 같은 기간의 평균 경유 가격도 리터당 1525.31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강원도 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지난달 1주차 이후 5주 연속 상승하고 또 지난해 9월 26일 이후 휘발유는 11개월 만에 또 경유는 지난 3월 10일 이후 5개월 만에 최고가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도교육청과 시군교육지원청 또 학교에 대한 감사 권한까지 갖게 되면서 이 권력 비대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일선학교의 회계까지 모두 들여다볼 수 있게 되면서 이 사실상 도내 대부분의 공공기관을 감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강원자치도 감사위원회는 도교육청과 시군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 권한을 갖게 되었고 이 5명의 직원을 도교육청으로부터 파견받아 교육감사팀을 신설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횡성 군용기 소음 피해 또 스모크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 최근에는 이 공군본부가 있는 계룡대까지 찾아가서 또 기자회견도 열게 됐었는데요. 오늘 그 내용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횡성 군용기 소음 피해 대책위원회 박채경 위원장 연결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박채경입니다. 예, 참 오래 끕니다. 달리 드릴 말씀이 없네, 무슨 밖에. 예. 아니, 일단 이거부터 여쭤봐야 되겠어요. 스모크 관련해서 성분 조사를 하자. 여기까지는 양측의 의견 조율이 됐던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저희들은 구분응선을 다 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6차의 회의합을 거치면서 그간에 이제 성분 조사가 이루어질 측정 장소에 대한 사전 답사도 했었고요. 예. 답사 결과 여러 가지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그간에 이제 만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조율을 해왔고 가장 첨예하게 대립이 됐던 성분조사 항목에 대해서도 5차 실무협의회에서 극적으로 의견 접근을 이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2차를 태울 수 있는 세부적인 실행 계획서만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서로들 인정하고 헤어졌었는데 지난 7월 달에 그 만남에서는 과거에 진행되었던 과정을 완전히 뒤집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모크 관련해서 이제 경유 성분이 공중에서 살포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어떠한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일단 이거부터 확인하는 것이 기본적인 선결 그렇죠. 조건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이제 성분 조사를 하자 이제
한 2년 됐나요? 이게 처음 이제 이야기가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이? 그렇죠. 2020년도에 참모총장과의 미팅을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성분 조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었고요. 그 전에 네. 이제 주민들은 계속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이 횡성 상공에서 뿌려지는 경유의 양이 어마어마하다라고 해서 유해성과 더불어서 문제 제기를 했었던 거고요. 네. 공군은 그동안에 이제 그 높은 곳에서 미립자 형태로 뿌려지는 것이니까 지상에 도달되지 않아서 무해하다. 이런 예. 식으로 이제 항변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목격한 결과에 따르면 마치 그 봄날에 우리가 논두렁에 불 붙이는 것처럼 연기가 자욱하게 내려앉는 것을 수차례 목격을 했습니다. 그게 어디 네. 가겠습니까? 뿌려지면.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스모크 성분 조사 뭐 세 가지 정도가 이제 논점이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떠한 성분을 조사할 것인가? 예. 이 세 가지가 거의 다 이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거였죠. 그렇습니다. 그 당초에 그 장소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이제 엔진 가동 실험장, 실내 가동 실험장이 있어요. 거기가 네. 가장 우리가 생각하는 최적의 장소라고 했더니 공군 측에서는 스모크를 거기서 뿌려대면 그 비싼 재질로 되어 있는 것들이 오염이 돼서 버려진다. 네. 뭐 물적인 손실이 엄청나니 그거 말고 그 엔진 가동 실험장이 만들어지기 전에 썼던 구조물이 있습니다. 옥외 실험장. 그쪽에서 하자라고 했고 저희들이 실사를 마쳤던 상태였고요. 네네. 그다음에 성분 조사 항목에 대해서는 그간에 여러 가지로 좀 저희들은 모든 그 검출 가능한 모든 성분을 다 하자라고 했었고 공군에서는 대기환경보조법에서 정한 그 항목만을 진행하자라고 했다가 네. 5차 협의에서 이제 극적으로 다 합의가 된 그런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이런 것이 합의가 되었고 이제는 업체 선정해서 네, 이제 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달에 예. 갑자기 태도가 이제 바뀌었다고 했어요. 어떻게 바뀐 예. 겁니까? 공군 측에서 이제 이게 그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현행법상의 항공기 배출가스에 대한 그 대기 환경 오염 물질 측정 기준이 없다라고 하는 원론적인 문제를 다시 갖고 나왔습니다. 아마 네. 환경부 쪽에다가 뭐 유권 해석을 요청한 것 같은데요. 네. 이 문제는 애초에 처음 우리가 이 문제를 제기하고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둘 다 인정했던 부분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항공기 배출가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여객기가 됐든 전투기가 됐든 구동하는 데 관련된 연료가 소모되면서 배출되는 가스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애초부터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기준이 스모크를 없기 만드는 때문에 일들은 2년 동안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논의를 한 거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건 뭐 이미 알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였으니까 이거는 뭐 처음부터 우리가 기준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에 원론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던 사항이에요. 또 한 가지 성분 측정하는데 장비가 손상된다. 고온으로 이렇게 뿌려지는 거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그래서 성분 측정 장소를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일단 방호가 되는 곳을 저희들이 선정을 했던 거고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실사를 통해서 상호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로 입을 맞췄던 부분입니다. 네네. 그다음에 측정 가능 업체가 없다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모든 항목 저희가 합의한 모든 항목을 일시에 다 할 수 있는 업체는 없어요. 그래서 네.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그러면 부분적으로 몇 가지 항목들을 중복되지 않게 측정할 수 있는 곳이 있으니 이 측정 업체들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면 불가능한 건 아니지 않겠느냐라고까지 얘기가 됐거든요. 알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유는 뭐 불가하다라고 한 이유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그 입장 태도가 이제 바뀌었다고 보십니까? 예. 아마도 저희들은 그 의심이 되는 부분이 그 공군 참모총장도 얘기를 했었고요. 경유 스모크에 대한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친환경 그 스모크 대체 물질을 개발하는 쪽으로 뭐 가닥을 잡고 진행을 한다. 이런 얘기를 수차 했었거든요. 네네.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왔고 지난 7월 달에 그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회의를 진행했을 때 실무 담당자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친환경 스모크 대체 물질이 완전히 개발이 됐다. 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이 돼서 아마 그간의 뭐 약속을 뒤집고 원적으로 되돌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어요. 만에 하나 이렇게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 그간에 썼던 경유 스모크가 엄청나게 유해한 물질인 거고 네. 성분조사 결과가 밝혀지는 것 자체가 두려웠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과거는 있고 미래로 네. 가자 뭐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그간에 어마무시하게 뿌려졌던 그 경유 스모크의 그 위험성, 환경 유해성은 그냥 덮어질 문제는 아니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스모크에는 경유 성분이 이제 포함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친환경이라고 하면은 뭐 이런 그 기름 성분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건가요? 글쎄,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친환경, 말 그대로 친환경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게 그 시험 성적서나 이런 것들을 요청을 했더니 아직은 특허 관계라든지 이런 뭐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네. 지금 당장은 뭐 제공할 수 없다라고 이제 알겠습니다. 얼버무렸습니다. 예. 과거에 뿌려졌던 스모크 성분은 이제 조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큰 틀에서 좀 네. 입장이 바뀌었고요. 또 현재 개발되었다고 하는 친환경 스모크 연료 개발은 특허 문제 때문에 또 역시 공개할 수 없다. 예. 그냥 가만히 있어라라는 건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인 것 같아서 모든 주민들이 좀 붕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 지난주군요. 네. 공군본부가 있는 계룡대까지 네. 가셔서 집회를 한 겁니까? 기자회견을 한 겁니까? 기자회견 기자회견을 한 거죠. 8월 8일날이었습니다. 네. 아주 영상 35도를 넘는 그 폭염의 날씨였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주민들 원주행성 연합해서 그 이제 정책버스 임대를 해서 다녀왔습니다. 네. 뭐 집회 기자회견도 이제 했습니다만은 네. 좀 약간 뭐 피드백이 있었나요? 일단 뭐 실무 저희들하고 그 협의를 진행했던 관계자가 나와서 내용을 경청하고 성명서 내용도 수정을 해서 일단 갔습니다. 뭐 네. 본인들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참모총장이 바뀐 게 가장 큰 원인이 아니었나 싶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새삼스럽게 다시 돌아가는 느낌이 없잖아 있고 아마 그래서 실무진에서도 아마 난색을 표현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예. 처음에 이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었어요. 네. 참모총장이 바뀌었나요? 사무장이 바뀌었습니다. 언제 예. 바뀌었나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예. 기존에 이제 박인호 참모총장에서 정성화 참모총장으로 바뀐 상황이거든요. 그럼 뭐 정권이 바뀐 지 뭐 꽤 됐으니까. 예, 1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예. 입장의 어떤 변화가 또 있는 것입니다만 뭐 그것 때문이라고 이제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예. 상당히 좀 그 유추할 수 있는 좀 여지는 네.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지난 8일에 이제 개롱대를 간 거고요. 네네. 6일엔 네. 또 대책을 함께 또 모색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네. 분들이 모여서 좀 이야기를 한 거였습니까? 공군 실무 담당자가 이제 뭐 참여를 와서 이제 뭐 비공식적인 면담을 진행을 한 것 같은데요. 네. 아마 생산적인 그런 얘기는 되지 못했고, 본인들은 나름대로 실무선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최대한 하고 있다. 네. 이런 얘기가 진행이 됐었고, 그 뭐 실질적인 뭐 논의의 진전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약속했던 부분이 뭐 중간에 뭐 다소간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조정은 할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 합의됐던 내용들은 지켜져야 된다는 그 부분은 뭐 변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 사실 블랙 이글스 문제 관련해서 정말 몇 년째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좀 예. 진전이 있는 것 같으면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갔고요. 뭐 시지프스의 신화도 아니고요. 좀 보는 사람도 답답한 감이 있는데 네. 당사자들은 정말 오죽하시겠습니까? 진짜 돋아는 심정으로 투쟁 계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여쭤봐야 되는데 네. 또 역시 똑같은 답변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방법이 없습니다. 어찌되었건 끈질기게 저희들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행해 갈 거고요. 네.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하다 보면 세상은 변화가 되는 거고 진보가 되는 거니까 저희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했던 뭐 전투기 관련된 군 기지도 이전되고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군 기지 이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군 기지 이전이 뭐 되는 겁니까? 군 기지 이전은 이제 저희 쪽은 아니고요. 예. 이제 광주하고 대구의 구 비행지역이 군기지 이전 특별법이 이제 발효가 되면서 이제 제정이 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건가요? 우리 지역은 아직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돼야 하는 상황인데 네. 재정 여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은 뭐 그런 상황이 못 되는데 우리도 그럴 날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횡성 군용기 소음 피해 대책위원회 박채경 위원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전체 인구 중 이 독거노인들의 비율이 늘면서요, 또 고독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원주 씨가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지원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희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독거노인들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인데 먼저 그 추진 배경부터 살펴볼까요? 네, 우리나라의 독거노인은 매년 5만 명 이상 증가하고 있는데요. 원주의 경우에도 2018년 13% 정도였던 노인 인구 비율이 작년에는 33%로 증가할 만큼 빠르고 또 꾸준히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고 있습니다. 이 독거노인이 늘면서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발생하는 문제가 늘고 있는데요.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의 고독사 문제도 꾸준히 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원주시는 사회적으로 단절된 어르신들이 고독사에 이르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취약계층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중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1000여 명을 발굴했는데요. 원주시는 경제적인 결핍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결핍도 어르신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보고 이 관련 서비스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특히 원래는 혼자 사는 어르신으로만 대상하던 기존의 사업들을 75세 이상인 노인 부부에까지 확대 운영하는데요. 먼저 원주시의 독거노인 지원 사업에 관한 시민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데 그 65세 법정 노인 인구가 65세 이상이잖아요. 근데 65세 이상이신 노인들은 사실 굉장히 요즘에는 사회 활동도 많이 하시고 젊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되게 많이 체감하지는 못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75세 이상의 이제 고령인 노인일수록 이런 서비스가 필요할 것 같은데 꼭 독거가 아니어도 이런 서비스를 해준다는 거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예. 자,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 사업들을 운영하는 겁니까? 어르신들이 이용할 만한 뭐 대표 사업 좀 소개 좀 해볼까요? 네, 지역에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방문과 말벗과 같은 서비스를 하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와 또 위급 상황일 때 응급 호출 서비스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 사업으로는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가 있는데요. 어르신의 가정에서 어르신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또 음성 인식이 가능한 정보통신 장비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 기기는 매일 어르신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8시간 이상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으면 응급 출동을 하는 서비스인데요. 위급 상황에 골든타임을 놓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큰 역할을 하는 서비스인데 아직 보편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기기다 보니 어르신 중 이 기기를 촬영 장비라고 오해하고 서비스 이용에 마찰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기기는 카메라가 아닌 움직임 센서로 응급 상황 시 살려줘 한마디만으로도 119 자동 신고가 가능한데요. 홀로 사는 어르신 혹은 도심과 떨어진 지역에 사는 고령층 어르신 부부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1000여 대의 자녀 기기가 있어서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신청하실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원주시 김남희 경로장애인 과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시에서는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사회적 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고독사를 맞이하시는 일이 없게 하고 예방하고자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취약계층 독거노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향후 조사 대상을 확대해갈 예정이며 이번 조사가 단순한 조사에 그치지 않도록 사회 서비스 연계를 통해 어르신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쓸 예정입니다. 전화 상담, 가정 방문 등을 통해 돌봄 서비스 수요를 조사하여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어르신,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응급 호출 서비스를 필요로 하시는 어르신들도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응급 안전 서비스 외에도 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기존의 취약계층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던 지원 사업을 75세 이상 노인 부부에까지 확대한 만큼 많은 분들이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원주시는 이번에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혼자 살고 계시는데 아직 건강하다는 등의 이유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2,000명의 어르신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안전 확인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주 지역의 다문화 여성들의 일자리 제공과 교류를 위해서 또 만들어진 협동조합이 있는데요. 무지개 협동조합이라고 하죠. 오늘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주 문화관광협동조합 무지개 김문화 대표 연결하죠.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김은아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무지개 네. 협동조합이에요. 예. 뭐 여러 색이 모여서 있는 것이 이제 그 무지개의 그 이제 상징적인 의미 아니겠습니까? 네. 이 협동조합 좀 소개부터 해주시죠. 아, 네. 저희 무지개 협동조합은 일본 분, 필리핀 분, 중국 분 이렇게 모여서 저희가 이제 다양한 문화를 모두의 문화로 만드는 공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네. 다문화 여성이 그 일자리 제공을 통해서 삶의 질도 향상하고 자존감도 좀 회복하고 또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합류할 수 있도록 하게 하려고 하는 그 조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 원주 지역에는 다문화 가정이 몇 가구 정도 있는지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아, 네. 2001년 기준으로 제가 좀 찾아보니까 2001년이요? 네네. 굉장히 오래전인데요. 예. 아, 네. 이 통계청 자료가 12개월이나 돼야지 그게 이제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더라고요. 예, 예. 네, 근데 원주는 보니까 한 2천여 가구.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20년 전에 2천여 가구요. 네네, 21년 정도, 21년에요. 그래요. 이거 갖고 네네. 좀 이게 정확하게 좀 얘기가 안 되겠습니다만은 사실 네. 그 이후로 네. 좀 더 다문화 가정이 좀 더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아, 네, 계속 상승 추세에 있죠. 그래요. 주변에도 뭐 굉장히 뭐 이 다문화 가정이 이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대표님 그렇다면은 이 당사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어떻게 이 다문화 가정 어떤 관련 업무를 또 이렇게 조합까지 꾸리게 되었는지요? 아, 제가 이제 예전에 이분들을 만나게 된 계기는 네, 제가 이제 취업 상담사로 근무를 하면서 네, 제가 근무하고 있던 그 센터에서 이제 그 다문화 여성을 위한 그 직업교육 훈련 과정이 있었어요. 네네. 네, 이 과정에 이제 참여하신 그 다문화 여성분들과 네, 같이 이제 직업 훈련 수료를 하면서 일자리로 이제 연계를 해야 되는데 네. 일자리를 저희가 이제 계속 뭐 상담하고 취업시켜도 사실 이분의 그 개인적인 능력들은 굉장히 좀 학력도 높고 능력들은 되게 있으신데 본국에서는요. 예. 네네. 그에 반해서 원주 지역의 그 구인처가 그렇게 이분들한테 뭐 맞출 수 있는 그런 이제 여건이 못 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협동조합을 좀 결성을 하면 어떻겠냐 해서 이제 예, 제안을 드렸다가 저도 이제 몇 년 후에 이분들하고 같이 합류를 해서 네. 네, 협동조합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럼 협동조합에서는 평소에 뭐 네. 일자리 연계 뭐 이런 부분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좀 활동을 하는 겁니까? 주로 어떤 일들을 하시는 건가요? 아, 저희가 이제 뭐 일자리보다도 일단은 저희 구성원 자체가 저희가 지금 이제 뭐 일을 하면서 저희가 일단은 수입이 좀 되고 네, 그렇게 해야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뭐 저희가 다문화 지금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수입이 들어오면 저희가 일단 수입을 좀 가져가면서 그리고 이제 향후에는 이제 뭐 사업을 조금씩 이제 점차 넓혀가면서 네, 일자리를 저희는 또 제공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죠. 네, 그래요. 네. 사실 그 곁에서 지켜보시는 겁니다만은 뭐 일자리 문제도 있고요. 네. 또 아이 양육 문제도 있고, 좀 정말 그 일반적인 어려움이나 또 필요한 점들, 또 그렇지 않은 가정에 비해서 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 일단은 뭐 언어 소통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음식 문화가 굉장히 좀 틀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이제 또 뭐 문화가 차이가 나고 하는 것들이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좀 젖어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언어나 음식 문화, 뭐 다른 다양한 문화 차이가 있어서 굉장히 그런 이제 그 뭐 갭이 좀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한국에 이렇게 오시게 되면 좀 도와주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예. 이제는 조금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해소가 좀 된 것 같기는 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네. 예. 그래서 뭐 또 이제 카페도 운영을 하는데 보니까 지금 네. 말씀하시는 음식과 언어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를 장점으로 또 바꾼 것 같아요. 뭐 그 나라의 말도 가르쳐주고 네. 또 그 나라의 어떤 특이한 음식, 디저트를 또 판매도 네. 하고요. 네, 이렇게 좀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하나의 또 네. 특장점으로 만드시는 것 같네요. 네, 그렇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해석이 좀 틀린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예, 예. 사실 이제 그 말씀도 있지만 저희 나라 분들도 사실 예. 네, 뭐 여행을 나가지 않으면 먹을 그렇죠. 수 예, 없기 예.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이제 좀 한국 사람한테도 알겠습니다. 예. 예. 다음에요. 네. 좀 그 활동하시는 부분 좀 다시 네. 한번 또 저희가 또 자세하게 이야기 듣는 시간 또 마련하도록 하죠. 오늘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원주 문화관광협동조합의 무지개 김문화 대표였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